시간 됐으니까 시작할까요? 다 같이 반갑게 인사 한번 하고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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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야! 다음 시작! 영어를 소중히 여기자. 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오늘 사회를 맡은 석화영이고요. 네, 제가 지금 거주하는 곳은 중국입니다. 중국에서도 이렇게 여러분들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저희 오늘 주제 강의는 가부자 센터의 정훈 사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정훈 사장님. 안녕하세요. 광주 가부자센터 세일즈 마스터 정운입니다. 이제 처음에 제가 했던 주제의 내용이 꿈꾸는 것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꿈을 계속 이제 지속적으로 연결을 하면서 제가 이제 경험을 하다 보니 이제 저는 꿈꾸는 다락방이라는 책을 접하면서 꿈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그 회장님이 말씀하신 생생하게 꿈꾸라는 그런 것들을 정말 이렇게 하는 것이 생생하게 꿈꾸는 것이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이제 모든 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서 시작을 했던 건데, 이게 이제 꿈꾸는 것이 바로 목표잖아요. 우리가 성공하고 싶은 목표가 바로 꿈인 것이고, 그래서 이 꿈을 좀 더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꾸고 또 정말 성공할 수 있는 데까지, 실현하는 데까지 방법들을 저는 이제 또 계속 찾아보고 공부하면서 그런 것들을 또 같이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 싶어서 계속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목표 설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이 성공 메커니즘을 작동시킬 것인가. 중요한 점은 우리가 인간은 우리 모두 성공하기 위해서 또 나름대로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다 모이신 것들이잖아요. 모이셨잖아요. 그래서 인간의 정신 활동과 활동을 지배하는 것은 잠재의식에 있고, 이 목표를 설정하는 것 자체를 잠재의식 속에 넣어서 나의 성공을 집어넣는 과정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성공할 것이라고 믿으면 반드시 그렇게 된다 라고 하는 자기 충족적 예언 이론도 이야기를 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자기 충족적 예언의 그 예를 여러 가지를 드렸었는데, 그 중에 플라시보 효과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플라시보 효과는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위약 효과라고도 하는데, 이 플라시보 효과는 원래는 이제 그 프랑스에 약사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약국에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이렇게 말을 하죠. 약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이 약은 새로 나온 약인데 굉장한 효과가 있는 약이다. 이 약을 먹으면 분명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말과 함께 약을 이제 전달을 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그러지 않았을 때, 그냥 약만 전달했을 때와 이렇게 긍정적인 말을 환자들에게 함께 전달했을 때 질병의 치료가 훨씬 많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바로 플라시보 효과이고 위약 효과, 이것도 쿠에이즘이라고도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쿠에이즘에 질병 치료에만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적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긍정적인 말을 들은 환자들이 나는 병이 나을 것이라는 긍정적 암시를 자기 암시를 하게 되고, 실제로 이 자기 암시, 긍정적인 자기 암시를 통해서 질병이 치료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긍정적인 자기 암시가 잠재의식으로 들어가서 성공 메커니즘이 작동이 된 것이죠. 전쟁에는 원칙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목표죠. 목표를 명확하게 한 후에 작전과 전략이 짜지겠죠. 목표가 명확하게 설정된 다음에 사업에서도 비즈니스에서도 전쟁의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이 돼요. 그래서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했느냐, 그리고 목표를 향해 집중했느냐에 따라서 전쟁의 승패가 달라진다고 해요. 예를 들어서 알렉산더 대왕은 5만의 군대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당시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제는 군대가 20만 명이 넘었어요. 그럼 4배가 넘는 군대 병력이 있는 것이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대제가 전쟁에서 졌죠. 왜냐하면 이 알렉산더 대왕은 군대 전체와 함께 싸운 것이 아니라 다리우스
다리우스만을 집중적으로 공격을 했죠. 그래서 다리우스가 결국 도망을 가자 이 페르시아 군대, 알렉산더의 군대보다 4배나 많은 군대가 무너지게 된 것이죠. 알렉산더가 그래서 승리를 하게 되었는데, 알렉산더가 승리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목표를 명확하게 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다리우스 대제를 항복시키겠다라는 목표를 명확하게 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것에 집중을 했기 때문에 승리를 한 것이죠. 나폴레옹 이야기도 마찬가지예요. 나폴레옹이 유럽을 이제 제패한 경우도 마찬가지인데, 러시아와 오스트리아 연합군의 병력이 훨씬 더 우월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러시아의 점령지를 집중적으로 공략을 했죠. 그래서 승리를 했고 결국 러시아는 무너지게 됐고, 바로 이것도 목표를 명확하게 정의했느냐가 이 전쟁의 승패를 좌우한 것이죠. 그렇다면 목표가 무엇이냐? 목표는 모든 활동의 지침이 돼요. 그래서 개인이나 조직이, 저 개인 또는 우리 애터미를 하고 있는 모든 애터미 사업자들, 그리고 애터미 우리 회장님, 조직의 목표는 개인이나 조직이 최종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성과가 바로 목표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반드시 뭔가를 하겠다, 나는 오늘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것들은 바로 목표가 되는데, 이 목표가 바로 내가 활동하는 모든 행동의 지침이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목표가 없다면 행동으로 실천할 수가 없는 것이죠. 현재 의식에서 다이어트를 해서 날씬해져야겠다라고 하는 것은 목표죠. 현재 의식에서 세운 목표지만, 잠재 의식 속에서 오늘만 먹고 오늘까지만, 내일부터 해야지 라고 하면 이 다이어트에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현재 의식에서는 금연을 하기로 목표를 잡았어요. 하지만 잠재 의식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담배를 끊을 수 있을까? 담배 피워도 안 피워도 폐암 걸려서 죽는 사람이 있고, 담배 피워도 오래 사는 사람이 있고, 이렇게 합리화를 하게 되면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금연에 실패를 하게 돼요. 이렇게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충돌을 하는 경우 반드시 잠재의식이 이기게 됩니다. 그 이유는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현재의식은 10%에 불과해요. 그리고 잠재의식은 이 90%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잠재의식과 현재의식이 충돌했을 때는 반드시 잠재의식이 이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의식에서 나는 월소득 1,000만 원, 월천댁이 될 거야. 월천댁을 하겠다. 이렇게 목표를 설정하였더라도 이 목표가 잠재의식과 일치되지 않으면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의식, 목표하고 잠재의식을 일치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긍정적인 자기 암시, 그리고 이것이 바로 자기 충족적 예언인 거죠. 긍정적인 자기 암시와 자기 충족적 예언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목표에 대한 긍정적 암시를 잠재의식에 넣으려고 할 때 방해하는 몇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리가 부정적 암시라고 하는데, 부정적 암시의 첫 번째는 바로 자기 자신이에요. 그래서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부자가 되겠다는 결심을 하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나의 인생은 내가 만들어 나가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노인과 두 젊은이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한 노인이 마을에 한 젊은이가 찾아와요. 그래서 찾아와서 물었죠. 이 마을은 어떤 곳이냐 라고 물었죠. 그래서 이 노인이 이야기를 하죠. 그 젊은이에게 당신이 살았던 그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느냐라고 물어요. 그랬더니 이 젊은이가 그 마을 사람들은 그 마을은 살기가 너무 힘들다. 사람들도 인색하고 자원도 풍부하지 않고 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나는 새로운 곳을, 내가 살기 좋은 곳을 찾기 위해 이 마을로 왔다라고 말을 하죠. 그러니 이 노인이 이 마을도 당신이 살았던 그 마을과 똑같다. 사람들도 인색하고 인정도 없고 먹을 것도 풍부하지 않고
이렇게 말을 했더니 이 젊은이는 그냥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지난 후 또 다른 젊은이가 찾아왔어요. 그 젊은이가 또 똑같은 이제 질문을 주고받게 돼요. 당신이 살았던 마을은 어떤 마을이었느냐 물었더니 이 젊은이가 그 마을은 사람들도 너무 인정이 많고 살기 좋고 자원도 풍부하고 너무 좋은 곳이다. 하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 마을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나는 그곳과 똑같은 더 다른 마을을 찾으러 왔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노인이 이 마을도 당신이 전에 살았던 그 마을과 똑같은 곳이다 라고 이제 말을 해주죠.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어떤 마음, 당신의 내 인생은 내가 만든 것처럼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어떤 상황이 진행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내가 믿는 만큼 이루어진다는 말이 바로 이 말인 것 같아요. 그 부정적 암시의 두 번째는 가족이 있겠죠. 그래서 남편이나 자녀, 부모들, 비아냥 이런 것들이 부정적 암시가 되겠죠. 그래서 이 부정적 암시를 받아들이면 내 잠재의식에도 부정적 암시가 들어가서 결국은 절대 성공할 수 없는 것이 되고, 이 부정적 암시를 긍정적 암시로 받아들이는 것이 좋겠죠. 그래서 내가 긍정적 암시로 받아들임으로써 가족들에게 반대로 가족들의 잠재의식에 긍정적 암시를 심어주게 되겠죠. 그러면 가족들도 다 모두 동화가 되어서 가족들로부터 또 긍정적 메시지가 나오게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 성공을 안 할 수밖에 없겠죠.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이제 그 부정적 암시에 적은 또 친구가 있겠죠. 마찬가지로 가족과 마찬가지로 친구에게도 꾸준한 나의 모습, 긍정적인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친구에게도 긍정적 암시가 전달이 되겠죠. 또 한 가지는 이제 고객이에요. 고객을 만났을 때도 고객은 현재 의식에서는 거부를 하지만 내가 꾸준히 긍정적인 메시지를 지속적으로 꾸준히 주게 된다면 결국 이 긍정의 메시지가 고객의 잠재의식에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거기서 또 긍정의 암시가 긍정의 메시지가 나에게 오기 때문에 결국은 성공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를 스스로 믿는 사람을, 내가 나를 스스로 믿어야만 다른 사람도 나를 믿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제가 이제 준비한 게 앤드류 카네기의 소망 달성을 위한 6가지 원칙을 준비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시간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서 이 부분은 다음 시간에 또 기회가 된다면 하고, 제가 이제 오늘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가장 인상적이었던 이야기가 아까 그 한 노인과 젊은이의 이야기였는데 정말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나를 믿어야 다른 사람도 나를 믿어준다는 거. 우리 그 말 하잖아요. 눈에서 레이저 나와야 된다고. 네, 그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는데, 그만큼 내 마음가짐과 내가 어떤 자세를 가지고 어떻게 임하느냐에 따라서 내 앞으로 내 행동이 결정이 되고, 내 행동이 결정이 되는 거에 따라서 내가 어느 정도 성공할 것인가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확실한 목표 설정이 가장 먼저 되어야겠고, 그 목표를 어떻게 내가 잠재의식 속으로 집어넣느냐, 그 과정들을 하나하나 짚어가면 반드시 또 성공할 수 있으리라고 봅니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